위험하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 아이스 에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액화질소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요리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196도를 자랑하는 액화질소로 이 안에다가 뭐든지 담그면은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요리사들이 이 녀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확실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잎을 가져와가지고 얼렸더니까 이렇게 바사삭 부서지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 없으므로 도구를 사용해서 꺼내봤는데 역시나 도자기처럼 바사삭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액화질소 안에다가 수분이 없는 녀석들을 이렇게 담궈 놓으면 순식간에 얼어버리면서 굳어버리죠. 근데 놀라운 점은 한 30초만 지나도 얼리기 전처럼 다시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얼렸다가 또 냉동이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리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파리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얼려보도록 할 건데요. 얼린 게 가장 티가 나는 거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감귤류에 해당하는 녀석들이죠. 속 알맹이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통째로 다 집어넣으면은 어느 과정 중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녀석을 꺼내가지고 도마에 대고 툭툭 털어봤더니까 알갱이 하나가 전부 다 바스라져가지고 분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먹어보면은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얼리는 액화질소를 보고 요리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얼려봐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런 드레싱 같은 거를 얼리면은 과연 얼까 하는 생각이었죠. 샐러드 드레싱을 액체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사들부터 이런 것들을 얼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드레싱을 얼리니까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죠. 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은 좀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음식의 상태를 변형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기 시작하는 음식, 분자 요리의 형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저 드레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유원지에 가서 드셨던 구슬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실 공장에서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었을 때 모양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 방울방울한 녀석들이 액화질소에 닿자마자 동그랗게 굳어버리면서 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얼어서 완성된 형태는 여러분이 흔히 보시던 그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녀석들을 먹을 수 있냐고요?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리자마자 먹으면은 너무나 차갑기 때문에 입에다가 붙는 현상이 생겨요. 왜 냉동실에다가 혀를 대면은 혀가 달라붙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없었다고요? 나만 장난친 건가? 어쨌든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살짝 식혀준 뒤에 드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구슬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 앞에서 직접 아이스크림 용액으로 아이스크림을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레스토랑도 있었습니다. 믹서기 같은 곳에다가 아이스크림 액을 섞으면서 액화질소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용액이 완전히 굳어서 퍼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음식이 새롭게 느껴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액화질소 활용이 극에 달한 거는 메인 메뉴인 스테이크를 조금 더 변형시키는 방법에서 나온 특이한 조리법이 하나 있습니다. 티본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줄 건데요. 우선은 이 녀석을 수비드 방식, 저온조리 방식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핏물이나 잔여물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다시 진공백에다 넣어가지고 진공을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상태에서 59도 정도에서 한 3시간 정도 익히시면은 미디엄 정도의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조리된 스테이크를 꺼내서 다시 한번 물기를 닦아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리된 티본 스테이크를 얼려서 튀기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튀긴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같이 준비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고온의 기름이에요. 기름도 골라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땅콩 기름처럼 고온까지 올라가도 연기가 안 나는 발연점이 높은 녀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20도까지 얼려야 되기 때문이죠. 기름이 다 준비가 되면은 저온조리가 됐던 스테이크를 가져와가지고 45초 동안 액화질소에서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겉부분만 완전히 얼고 속은 멀쩡한 상태에 아직도 뜨끈뜨끈한 상태의 스테이크가 나오는데요. 이 녀석을 210도에서 220도 사이의 기름에다가 풍덩 빠뜨려가지고 좀 전에 얼렸던 것과 동일한 시간인 45초 동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떤 스테이크가 완성되냐? 이렇게 모든 면이 튀겨져가지고 완벽하게 마이야르가 되어 있는 스테이크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녀석을 잘라봐야겠죠? 단면의 상태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과연 속은 잘 익었을까요? 보시다시피 3시간 동안 수비드 조리가 되면서 모든 면이 완벽하게 분홍색을 똑같이 유지를 하고, 보통은 스테이크를 오래 구우면은 가장자리에 마이야르된 부분이 두꺼워지면서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겉에 부분에 마이야르 난 부분이 약 1mm 미만으로 굉장히 얇죠. 겉
속촉 그리고 육즙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는 저온조리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굳이 스테이크를 조리할 때 소금을 뿌리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심집 같은 데 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도 생고기를 구운 다음에 그거를 소금장을 찍어 먹거나 쌈장이랑 먹잖아요. 굳이 처음부터 소금을 안 넣으셔도 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은 정말 취향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좋으실 대로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냥 얼려있는 고기 튀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녀석은 3일 동안 꽝꽝 얼린 고기고요. 얘는 그냥 생고기입니다. 근데 이 겉부분을 액화질소로 좀 전 고기처럼 살짝만 얼려가지고 튀기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기를 45초 동안 넣어가지고 얼리면은 겉에 부분만 이렇게 얼어있고 속은 아직 생고기인 상태에 얼음 코팅이 된 스테이크가 나오죠. 이 녀석을 똑같은 온도에다가 넣어가지고 겉부분이 수비드와 비슷한 색이 나올 때까지 한번 지져보았습니다. 튀기는 방식으로 스테이크를 익히면은 모든 면이 골고루 색이 나가지고 저거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오랫동안 꽝꽝 얼린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요것도 한번 튀겨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 스테이크도 겉면이 확실하게 색이 날 때까지 튀겨줬고요. 완성된 스테이크들을 가져와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고기로 겉부분만 얼린 녀석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 익었을까 궁금합니다. 겉부분은 익었는데 보시다시피 가운데 부분이 아직 덜 익은 레어 상태죠. 아니 거의 생고기라고 해도 될 정도의 상태입니다. 수비드와는 달리 가운데 부분과 겉에 부분이 색이 층층이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은 오랫동안 꽝꽝 얼렸던 스테이크인데요. 보시다시피 겉에 부분만 색깔이 나고 속은 익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부분은 심지어 아직도 얼어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수비드를 하고 난 다음에 녀석, 생고기를 액화질소로 얼린 녀석, 그리고 꽝꽝 얼린 녀석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처음에 구웠던 고기가 가장 아름답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1년 만에 꺼내는 화이트보드인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 구운 녀석은 이렇게 안이 뜨뜻한 상태에서 겉에 부분은 얼려가지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겉에서부터 들어오는 기름의 온도로 저 얼었던 부분만 녹으면서 안에 있는 스테이크는 오버쿠킹이 안 돼서 퍽퍽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생고기 같은 경우에는 겉에 부분만 얼렸지만 속은 아직도 차가운 상태라서 기름이 충분히 들어오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 덜 익은 거예요. 이거를 속까지 익히려면은 겉이 완전히 시꺼멓게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마지막으로 완전 꽁꽁 얼린 것은 열이 들어갈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녀석도 속이 익으려면은 겉은 그냥 시커멓게 변해서 전부 다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튀김의 특징은 겉부분부터 말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크를 튀기면은 보통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얼림을 통해 가지고 스테이크가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스테이크를 조리하는 방식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방식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은 스테이크는 어떻게 했냐고요? 물론 전부 다 맛있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고기는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